네, 안녕하세요. 운동하셨나요? 네, 뜨끔하시죠? 독서하셨나요? 네. 네, 오늘은 영어 독해 문제집 많이 풀고 계실 텐데요.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어 독해 문제집을 활용은 무슨 활용이에요, 선생님? 지문 읽고 문제 풀면 되죠?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초등 시기의 영어 독해 문제집은 지금 하고 계시는 대로 지문 읽고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틀린 거 다시 풀고 단어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아이가 해야 되는 활동이 그거인 건 맞지만 초등 때부터 그렇게 문제풀이 자체에만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 시간에 텍스트를 읽을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유리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영어 독해 문제집을 풀고 나중에 이러한 형태의 수능 시험을 보게 될 텐데요. 자, 그랬을 때 필요한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지문을 읽고 지문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소위 말하는 독해력, 영어 문해력 정도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읽고 문제의 뜻을 이해해서 문제를 풀고 문제의 답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능력, 문제풀이 능력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가 다 결합을 해야 되는데요. 자, 둘 다 동시에 잡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고 먼저 필요한 능력인가를 알아서 그것 먼저 힘을 줘서 하고 나머지 것들을 뒤로 미루는 걸 전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해서 동시에 모든 것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문을 받았을 때 이 지문을 단순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풀이 정답의 단서를 찾는 것으로만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가장 좋은 건 초등 시기 내내 영어 독서, 영어책 읽기를 통해서 다양한 텍스트를 즐겁게 읽어보고 그러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어휘를 습득하는 그 경험을 많으면 많이 가져갈수록 좋아요. 좋은데, 자, 지금 너무 불안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학원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영어책 읽기만 붙들고 있지는 않은 게 현실입니다. 학원에서 교재로 활용하시거나 집에서 영어 독서와 병행하는 독해 문제집이 있다 보니까 이 독해 문제집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더 유리할까를 생각을 하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책을 읽는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제로 책을 읽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만큼 나와 있을 텐데요. 물론 지문의 길이는 처음엔 짧았다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자, 이 지문을 읽는 자체가 영어 독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영어 독서라고 생각하면 뭐가 다를까요? 그쵸? 문제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돼요. 맞추면 좋은데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 지문을 읽는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지 문제풀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안 풀어도 돼요? 네, 안 풀어도 됩니다. 지문이 있으면 그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내리고 읽고 나서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그 의미를 추측해보고 그래도 모르겠고 너무 궁금하면 사전을 검색해보고 하면서 마치 책을 읽는 아이처럼 텍스트 자체의 리딩에 집중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도 싫지 않아 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맞고 틀리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문제를 항상 풀어야 했고 채점과 오답과 틀린 거 다시 공부하는 과정까지 포함했던 그 힘든 영어 공부, 마치 수학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 텍스트만 읽어 내려가는 이 과정 자체는 아이가 일단은 맞고 틀리고가 없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고요. 오답을 풀이하는 과정도 사라지니까 아무래도 부담이 덜하겠죠. 그러면서 또 이 텍스트 자체를 읽고 그 내용에 집중하게 돼요. 그 전에 문제풀이를 위한 텍스트를 읽을 때는 이 텍스트 속에서 문제풀이를 위한
위한 단서를 찾아내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글 전체의 흐름이나 글 전체를 이해하거나 글의 내용 자체를 즐기거나 네, 이것들을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시간에 쫓겨서 빨리 읽고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이 푸는 과정이 사라지고 나자 아이에게 이 지문은 마치 신문 기사나 잡지에 나와 있는 기사 한 편을 읽는 것 같은 혹은 아주 짧은 책을 읽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줍니다. 자, 그래서요, 아이가 독해 문제집이 있다면 부담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반드시 풀어오라 라고 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네, 지문을 읽는 그런 영어 독서 같은 그런 교재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영어 글쓰기를 위한 따라쓰기 교재로 활용해 보시면 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문의 이 텍스트를요, 아이가 따로 공책을 준비해서 공책에다가 그대로 옮겨 쓰는 거예요. 베껴쓰기라고 하죠. 필사라고도 하는데요. 자, 이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면요, 아이가 영어 글쓰기를 따로 하려고 하지 않거나 긴 글쓰기를 겁내거나 그리고 본인이 쓰면서도 계속 문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거나 그것들 지적받는 걸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하는 아이라면 그대로 베껴 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베껴 썼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가 없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꾸 했는데 맞거나 틀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자, 따라쓰기를 하는 경우에는요, 맞고 틀리는 게 없죠.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잘 따라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라쓰기 자체가 천천히 읽기, slow reading이라고 하죠. 네, 정독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쓰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빨리 읽을 수는 없어요.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새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쓰면서 영어 문장의 그 문법, 어순을 익히게 되고요. 본인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본인의 영어 글쓰기에 반영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읽었다면 베껴쓰기라고 하는 활동을 추가해 주시는 것, 문제풀이 대신 베껴 쓰는 거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할 수 있는 활동 뭐냐면요, 자, 읽고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읽고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읽고 문제풀이에 맞출 만한 단서만 쏙쏙 찾아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는 게 아니고요, 이 지문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해석했는지, 아는 듯 했는데 사실은 모르는 단어를 그냥 지나친 것은 없는지 공책에 해석을 해보거나 말로 해석을 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요, 아이가 지금까지 이 지문을 문제풀이용으로 대충 읽고 지나갔던 정도의 그런 읽기, 빠른 읽기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천천히 읽을 수밖에 없고 의미를 모르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본인이 해석되지 않는 문장과 씨름을 하고, 그리고 해석되지 않을 때 왜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 걸까? 본인이 아직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 지문을 정확히 해석했는지의 결과가 문제풀이를 맞췄냐, 틀렸냐가 아닌 거예요. 해석을 제대로, 어느 정도는 정확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는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면서 해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독해 문제집을 가지고 단순히 문제풀이 하나만으로 활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 점은 영어책 읽기 정도의 그런 엄청난 독해력을 키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문제풀이를 몇 학년 때 시작을 하건 간에 문제를 푸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이 지문 하나 가지고 뭐든 다 해낼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이고요. 그리고 이제 독해 문제집을 실제로 문제풀이용으로 활용을 하시는 시기는 저는 빠르면 중등 정도부터는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문제가 맞았나 틀렸나, 그리고 문제에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던 것들을 보충하고 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용, 문제풀이 연습용으로 독해 문제집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사실 초등 시기에는 아시겠지만 영어 독서를 통해서 다지면 가장 좋고요. 영어 독서를 따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혹은 영어 독서를 하는 시스템의 학원이 아니다, 영어 독서 말고 좀 더 아이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을 찾고 있다 라고 하실 때는요, 시중에 독해 문제집 활용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 문제집에 독해 지문만 읽어보고
네, 그것들을 따라 써보고 그리고 나서 해석해보는 요 연습만으로 사실 독해 문제집을 아주 탈탈 잘 털어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를 맞추고 못 맞추는 건 지금 이슈가 아닙니다. 네, 이것들을 향해서 가기 위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지금 다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영어 독서, 영어 독해 문제집, 그리고 영어 공부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확인하고 답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 영어 또 2학기 때 달려봐야 되잖아요. 네. 자, 영어 달리고 싶은데 이런 고민 있어요 하시는 것들 지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